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뇌줄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뇌줄기. 지금까지 우리가 위쪽에 대뇌 쪽을 했고 그 다음에 소뇌 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요 부분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위가 중간뇌, 그렇죠? 중간뇌, 다리뇌, 그리고 숨뇌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뇌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뇌줄기 부위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줄기는 대뇌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척수를 연결하는 구조이고 또한 소뇌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뇌줄기는 뇌신경핵이 요 뇌줄기에 모여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뇌신경핵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번과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12번까지, 그렇죠? 그 11번은 또 스파이널 코드에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12번까지의 뇌신경핵이 뇌줄기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줄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간뇌죠. 중간뇌. 여기 중간뇌입니다. 미드브레인이죠. 중간뇌. 여기까지가 중간뇌고 그리고 폰스입니다. 폰스 다리뇌죠. 다리뇌. 중간뇌는 대뇌와 뇌줄기를 연결하는 중간뇌다. 위치는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위치는 우리가 서비칼 위에, 그러니까 여기가 숨뇌, 요 밑에가 숨뇌가 되는데 살라무스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상 살라무스 밑에 하이포살라무스 그 밑부위가 우리가 중간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세부 부위로 뇌줄기는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은 이 세 가지 부위에서 요렇게 밑으로 요 앞부위와 그리고 요 뒷부분을 요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쪽 부위로 지나가는 섬유들이 정해져 있고 이 뒤쪽 부위로 지나가는 섬유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요 3D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뇌줄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확대돼서 여기가 소뇌가 되겠죠. 소뇌가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파라 히포캠팔 자이러스 아미고달로이드 바디가 보이고 있고 포닉스 보이고 있죠. 그리고 피투타리 그랜드가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요 부위가 중간뇌가 되겠죠. 요 앞에서 보면은 중간뇌가 요 부위가 이제 중간뇌다. 여기가 이제 대뇌가 되겠죠. 여기 살라무스 보이고 있죠. 살라무스가 여기 보이고 여기가 중간뇌가 되고, 요 옆에서 보면은 배불뚝이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뇌죠.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 소뇌로 가는 많은 섬유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폰티네 유클레우스, 대뇌 피질에서 폰티네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중간 소뇌다리를 타고 굉장히 많은 섬유가 소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져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여기가 숨뇌의 부위다. 숨뇌의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뇌를 한번 제거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뇌줄기
줄기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줄기의 부분이다. 요 부위를 우리가 네 줄기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내, 다리내, 숨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에서 앞부분과 이렇게 위아래로 보게 되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앞부분을 우리가 요 앞에를 대뇌 섬유다리 중간 내 부분을 대뇌 섬유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리 내 부분을 바닥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앞쪽을 피라미드다라고 각각 앞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통틀어서는 바닥 부분이다. 그러니까 뇌줄기의 앞부분, 뇌줄기의 앞부분을 바닥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 부분. 그리고 뒤쪽, 요 손은 요 뒤쪽에 있는 부분,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이죠. 요렇게 내려오는 이 뒤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뒷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판이다. 저 태그멘툼. 태그멘툼이죠. 태그멘툼. 요게 중요합니다. 뒷판으로 이 뒷판이 존재하더라라는 게 앞부위보다는 이쪽 뒷부분이 중요한 구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뒤쪽 부위로 센소리가 올라갑니다. 센소리 패스웨이죠. 센소리라는 건 감각의 전달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판 쪽으로 많은 섬유들이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뇌신경핵이 놓여져 있습니다. 3번부터 12번까지의 뇌신경핵이 또한 이 태그멘툼에 놓여져 있다. 핵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뇌신경핵들이 또한 여기 모여 있고 자, 감각이 전달되고 뇌신경핵이 모여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뇌줄기 핵들이 또한 모여져 있습니다. 뇌줄기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레드 유클레우스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레드 유클레우스 적색핵이죠. 요게 또한 태그멘툼에 적색핵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 그물 형성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물 형성체가 이 부위에 있고 그리고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 그렇죠?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도 여기에 놓여져 있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물 형성체 중에서도 미드브레인에 놓여져 있는 게 우리가 ARAS라고 각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물 형성체 역시도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뒷판 쪽으로 또한 네 번째 또한 뭐가 또 지나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번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도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추체 외로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피라미달 트랙도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피라미달 트랙. 의식적으로 대뇌피질에서 내려오는 피라미달 트랙만 앞쪽 바닥 부분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전부 다 태그멘툼 쪽, 뒷판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판의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드브레인 쪽에 뒤쪽에 보면은 볼록볼록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위 둔덕, 슈페리어 콜리클러스와 아래 둔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천장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은 이 밑에도 이렇게 천장판이 놓여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유감각 핵들이 고유감각의 핵들이 이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유감각 핵이다 그러면은
큐네이트 유클레우스, 그라실리스 유클레우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이쪽 부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말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 태그멘툼을 조금 중요시해서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 앞쪽 부위가 피라미달 트랙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쪽 태그멘툼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CSF가 흘러다니겠죠. CSF가 흘러다니고 그 강 건너서 덮개, 텍툼 여기가 위둔덕, 아래둔덕 그러니까 미드브레인에 있는 천장판을 우리가 덮개, 텍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위둔덕, 아래둔덕, 시청각에 관련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CSF가 흘러서 그 강 건너서 또한 비섬유 기둥에 이게 고유감각의 핵이죠. 고유감각 핵이 또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연결될 때 손해다리 하나, 둘, 세 개의 손해다리로 이렇게 네 줄기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앞쪽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갖가지 트랙, 피라미달 트랙이죠. 그리고 이 뒤로 태그멘툼으로 내려오는 트랙이 존재를 하고 있죠. 태그멘툼으로 내려오는 트랙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내려오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다.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손해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해와 연결이 되어서 내려오는 구조이죠. 그리고 레드 유클레우스,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내려오는 루브로, 그렇죠? 레드,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적색 척수로가 내려오고, 그 다음 폰스와 메둘라에 걸쳐서 있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그물 척수로가 또한 태그멘툼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스티불라 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한 슈페리어 콜리큘루스와 인페리어 콜리큘루스와 연결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로인 텍토스파이널 트랙도 이 태그멘툼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텍토스파이널 트랙은 시각과 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이죠. 고개 돌림이 이쪽으로 덮개 텍토스파이널, 덮개 척수로가 또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청각에 의해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한 명이 싹 지나가면 고개가 바로 돌아가죠. 시각에 의한. 그렇죠. 그건 무의식적으로 고개 돌림이죠.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첫 번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내려오는 경로를 이 태그멘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가지 센소리들이 이리로 다 올라갑니다. 센소리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고, 세 번째는 뇌신경 핵들이 여기 3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11번은 스파이널 코드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티큘라 포메이션들이 그물 형성체들이 이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뇌줄기 핵들이라는 말이죠. 뇌줄기 핵들이 또한 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티불라들이 또한 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요 뒷판에서 안뜰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뇌줄기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뇌줄기는 각가지 뇌신경들을
뇌신경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신경들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각가지 뇌신경 여기 있죠. 가장 크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렇죠. 한번 보면 가장 크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를 하면은 우리가 뇌신경 5번 뇌신경 트리제미날이죠. 트리제미날 3차 신경 요 폰스 다리뇌 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신경의 뇌신경들이 전부 다 뇌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뇌신경. 조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은 그렇죠. 여기는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이기 때문에 뇌줄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후각신경이 가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보면 여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미그달로이드 바디하고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하고도 연결되죠. 이 지난번 림빅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죠? 우리가 후각신경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septal area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여기 있죠? 여기 부분. 후각신경이 가서 여기가 septal area. septal area는 나중에 마밀라리 바디와 피투타리 그랜드와 연결이 되고 하이포살라무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여기가 그렇죠? septal area가 됩니다. septal nucleus가 되겠죠. septal nucleus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 후각신경은 하이포살라무스하고도 연결되고 septal area를 통해서 하이포살라무스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여기가 아미그달로이드 바디거든요. 아미그달로이드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히포캠푸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감정과 기억과 자율신경계 요 후각이 이 후각신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후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후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후각신경은 뇌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옵틱 시각과 후각은 뇌줄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밑으로 3번 뇌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뇌줄기에는 또한 뇌신경핵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미드브레인 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부위가 미드브레인 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 뇌신경이죠. 1번과 2번 빼고 3번 뇌신경이고 3번, 4번 뇌신경은 뒤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뒤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한번 여기서 보여질 수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살짝 보이네요. 여기가 4번. 예, 4번. 그렇죠. 뇌신경 4번 트로클리아 널브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뒤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러죠. 여기에서는 3번 뇌신경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뒤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3번 뇌신경이 보여지고 있고 3번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4번 여기가 5번 뇌신경이죠. 5번 뇌신경 그리고 6번, 7번, 8번 뇌신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폰스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8번 뇌신경은 요 밑에도 메둘라 쪽에서도 요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8번 뇌신경. 그 다음이 9번, 10번, 12번 뇌신경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이 11번 뇌신경이 보여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더라. 요 11번 뇌신경은
크라니얼 널브에도 있지만 밑에 그 스파이널 코드 쪽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더부신경 이다 11번 그 어세서리 널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뒷면입니다. 뇌줄기의 뒷면을 보게 뒷면이니까 여기가 4번 뇌신경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겠죠. 4번 도로 뇌신경 여기서 보여지죠. 그리고 뒤쪽이니까 위 둔덕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가 아래 둔덕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기능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폰스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넷째 뇌실입니다. 넷째 뇌실이다. 따라서 넷째 뇌실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다리뇌와 순뇌 쪽이다. 순뇌에 걸쳐서 있더라. 그렇죠? 제일 확장되어져 있는 이 부위가 다리뇌와 순뇌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다리뇌와 순뇌의 경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모식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식도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쪽입니다. 여기가 앞쪽이 뇌줄기의 앞쪽이 되고 이쪽이 뇌줄기의 뒤쪽이 됩니다. 뇌줄기의 앞과 뒤고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미드브레인이죠. 미드브레인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앞에서 봤을 때의 중간뇌는 이렇게 다리 사이 오목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볼록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드브레인을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리 사이 오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폰스에는 이렇게 배불뚝이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중간에 바닥고랑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닥고랑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앞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그 가운데를 이게가 이제 순뇌가 되겠죠. 순뇌가 되는데 순뇌에서는 위쪽 부리순뇌와 밑에를 꼬리순뇌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라고 우리가 이걸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리순뇌, 머리순뇌인 경우에는 넷째 뇌실이 있고요. 넷째 뇌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폰스와 부리순뇌,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까지만 넷째 뇌실이 있고요. 그 꼬리순뇌 쪽에서는 뇌실이 없습니다. 벤트리클이 없다 이 말이죠. 확장되어져 있는 게 폰스와 라스트랄이 부리 그리고 머리 이런 뜻입니다.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 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리순뇌 쪽에 보면은 가운데가 우리가 벤트랄 메디알 피셔라고 해서 전중 틈새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벤트로라테랄 서커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올리브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올리브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는 우리가 슈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도 있고 인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 그 두 개를 합쳐서 올리브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맨 끝 부위에 트리제미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앞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에서 봤을 때는 슈페리어 콜리클로스, 인페리어 콜리클로스, 슈페리어 콜리클로스, 인페리어 콜리클로스가 뒷면에서 보이고 있죠. 이게 미드브레인 라인, 중간내 라인에서는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스와 메둘라의 부리,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까지는
넷째 뇌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이 넷째 뇌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리뇌가 되고요. 이 경계가 가장 확장되어져 있는 경계가 다리뇌와 부리순뇌,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의 경계가 되고 그 밑으로는 카우달 메둘라, 꼬리 순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다리뇌 쪽에서 보게 되면은 다리뇌 쪽에서 보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게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얼굴 둔덩, 페이셜 파시클루스 얼굴 둔덕이 있고 그리고 설커스 리미탄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설커스 리미탄스가 놓여져 있죠. 우리가 지난번 경계고랑을 할 때 이게 좌우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다리뇌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경계고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고랑이 지어지지 않고 양쪽으로 폴스 벤트리클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좌우로 이러한 경계고랑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가 경계고랑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부위가 베스티불라, 그러니까 안뜰 영역이 됩니다. 안뜰 영역이 존재합니다. 안뜰 영역. 그리고 그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 쪽을 보게 된다면은 요렇게 삼각형 하나, 요 밑에 삼각형 하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게 혀 밑 삼각입니다. 하이포글로살 트라이앵글이라고 12번 뇌신경이죠. 이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메디알 쪽에 12번 뇌신경이 놓여져 있고 그 안쪽에 베이걸 트라이앵글, 미주 삼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트리제미날이 요 앞뒤와 이렇게 연결되는 트리제미날이 가장 라테랄 쪽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 가운데 이 선이 보이기 있겠죠. 이 가운데 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저 메디알 서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중, 그렇죠? 도저 정중 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을 도저 라테랄 서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메디알 쪽에 있는 게 우리가 하지의 고유 감각이 전달되는 경로인 그라실리스 투버클, 널판 결절이다. 널판 결절이 메디알 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널판 결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유 감각의 하지의 경로, 고유 감각의 경로가 지나가는 경로가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옆에가 상지가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쐐기 결절이죠. 쐐기 결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상지의 고유 감각의 경로가 지나갑니다. 상지의 경로는 가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나중에 소라식 쪽에서 내려가면은 그 경로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다리 쪽은 서비칼 쪽에서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상지의 고유 감각은 밑에 부분이 없으니까 모양 자체가 쐐기 모양으로 나중에 보이게 되겠죠. 쐐기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쐐기 결절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조금 더 연장시켰을 때 서비칼 쪽에서 상지를 담당하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서비칼 쪽에서는 흉수와 그렇죠. 가슴과 요 하지 쪽에서는 올라오는 정보를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부위가 없어지겠죠. 전부 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그라실리스 투버클로 바뀌게 되겠죠. 그라실리스 투버클이 올라오다가 그라실리스 투버클은 메디알 쪽으로 점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라테랄 쪽에 큐네이트 투버클, 상지의 경로가 서비칼부터는 생기죠. 그렇게 생기니까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실제 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실제 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뇌 3번부터 이렇게 쭉 보이겠죠? 3번부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8번은 폰스와 메둘라에 걸쳐서 있고요. 다리뇌와 순뇌. 여기는 다리뇌, 이렇게는 다리뇌에 있고 4번과 3번은 중간뇌, 미드브레인에 있고 나머지는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에 위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제일 여기 굉장히 두껍게 보이죠. 이게 트리제미날입니다. 5번. 얼굴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게 우리가 뇌 신경은요 모터와 센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얼굴입니다. 얼굴의 모터와 센소리를 다 담당하는 것이 뇌신경입니다. 여기에서 자율신경 쪽도 있습니다. 미주신경, 베이자, 베이구스 너브 같은 것은 교감과 이런 거 부교감을 지배하는 이러한 것이 또 존재하지만 거의 다가 얼굴 쪽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 부분이 있고 태그멘tum 부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위에는 이렇게 폴스 벤트리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뒤에 부분은 4번 뇌신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 부위에서는 피라미드 교차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왜 앞쪽 부위에서 보여지고 뒤쪽 부위에서는 왜 안 보여집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쪽 부위에 피라미드 트랙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보이죠. 그렇죠. 피라미드처럼 보이게 되는 이러한 피라미드 교차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메디안 서커스 보이고 포스테리어 인터메디에이트 서커스, 포스테리어 라테랄, 그렇죠. 뒤가 쪽 고랑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지의 고유 감각의 정보인 그라실리스 투버클 널판 다발들이 올라가고 여기에 큐네이트들이 올라가죠. 이거는 서비칼이라는 것을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룸바 쪽에서는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겠죠. 전부 다 그라실리스 하지의 고유 감각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경계고랑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경계고랑이 뇌줄기에 이렇게 해서 경계고랑 넷째 내실이 확장됨에 따라서 경계고랑이 앞뒤가 아니고 좌우로, 그렇죠? 원래는 경계고랑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넷째 내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메디알 쪽이 모터, 운동이 담당하고 라테랄 쪽에 센소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폴스 벤트리클을 뒤쪽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경계고랑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는 미드브레인이 되고요. 중간뇌죠. 중간뇌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다리 사이 오목이 크게 보이고 있죠. 요것의 경계고랑은 앞뒤입니다. 여기가 모터가 되고 여기가 센소리가 되는 이러한 모양을 띠게 되는데 여기가 폰스 부위거든요. 폰스고 여기가 메둘라인데 이 부위에서는 여기가 메디알 쪽이 모터, 라테랄 쪽이 각각 센소리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넷째 내실의 확장 때문에 넷째 내실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부위가 우리가 모터가 되고 이쪽 부위가 센소리가 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날 신경이나 이렇게 날신경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스 벤트리클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신경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능적인 요소 각각 뇌신경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뇌신경핵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핵 중에 이 5번 뇌신경이죠. 3차 신경이 이렇게 굉장히 큰 뇌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경입니다. 뇌신경 중에도 굉장히 큰 뇌신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거물핵이라든지 레티큘러 뉴클레우스라든지 솔기핵들이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솔기핵들이 놓여져 있고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레티큘러 포메이션들이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뇌줄기의 단면들을 보면서 앞뒤 단면들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각 신경 섬유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하고 뇌줄기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기가 우리가 순뇌의 부분입니다. 다리뇌와 순뇌의 정션 쪽인데 이 부위에서 앞쪽에 피라미드가 그렇죠? 앞쪽 부위에 피라미드 그렇죠? 이렇게 경계고랑이 주어지면은 여기가 피라미드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안쪽 섬유띠로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베스티불라 쪽에서 슈페리어 뉴클레우스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안쪽 섬유띠로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더라라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뇌줄기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해 주는데 이 경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규칙이 있더라. 이 경로를 이야기했다.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뇌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줄기에서는 대뇌와 척수하고 연결되는 서로의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에서 앞쪽과 뒤쪽의 경로가 다르더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뒤쪽에 넷째 내실이 형성이 됨에 의해서 경계고랑에 의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